네, 최대 공약수의 활용셈하고 개념부터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활용하게 될까? 바로 문장제에서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요. 문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수를 혹시 잘라야 한다거나 또는 주어지는 수들을 좀 쪼개야 한다거나 또는 주어진 수들을 크게 나와 있는 걸 좀 나눠야 한다거나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언제 사용한다고요? 주어진 수를 자르거나 또는 쪼개거나 나눌 때 바로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최대 공약수는 문제 안에서 가능한 큰, 가장 큰, 최대의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표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 안에 의미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표현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와 표현과 즉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두 가지를 모두 다 살펴보고 언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자,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직육면체를요. 가능한 큰 정육면체로 자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잘라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쓴다? 최대 공약수를 사용을 한다. 주어진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 하니까 그래요. 그죠? 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나누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수를요? 바로 세모라는 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더라. 또는 별표를 세모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나누어 떨어지더라. 자, 이렇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세모는요. 네모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별표의 약수되는 네모와 별표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수가 남았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도 해보니까 B라는 수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바로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는 수를 보고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모에서 A를 미리 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별표에서도요. B를 미리 빼버리세요. 자, 그럼 네모에서 남을 A를 미리 뺐고 별표에서도 남을 B를 빼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얘네들은 세모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됐죠? 자, 따라서 세모는 얘네들의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큰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없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의 약수인 공약수들을 나타내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세모로 나올 수 있는 수들은 단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세모는 나머지들보단 반드시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누는 수는요. 나머지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모가 나머지들과 반드시 클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는요. 이렇게 문제 안에 직접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의미로 파악해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조금 있다가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직접적인 문제를 풀 거라서 두 번째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어요. 자, 이때 두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몫이 A고
것도 각각 B가 되겠죠? 자, 이때 일단 G는 최대 공약수라고 정해보고요. 자, 그리고 L은 물론 최소 공배수라고 정하겠죠? 지난 시간에도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때 나눔목 있죠? 반드시 A와 B는 서로 소여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라지 A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 라지 A는요. A 곱하기 G. 목과 나눈 수. 바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라지 B 역시 목과 나눈 수. 이렇게 B 곱하기 G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사이 관계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 안에서 두 수의 합이나 차에서도 최대 공약수가 살아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어떤 거냐 하면 A와 B를 한번 더해봤더니 A는 A 곱하기 G, B는 B 곱하기 G. 결국엔 둘 다 공통으로 G가 곱해져 있으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G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A 더하기 B 안에도요. 바로 G,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A에서 B를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도 A 곱하기 G 빼기 B 곱하기 G. G가 여기저기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러면 A 빼기 B에다가 G를 곱한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수의 차에도 G는 그대로 살아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문제도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게 될 거거든요. 자, 요 내용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시고요.